안녕하십니까? 앞으로 15회 동안 아나운서 기초과정을 함께할 강사 박은주입니다. 비록 인터넷상으로 만나고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궁금증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맞죠? 왜냐면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10년 전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아나운서 준비생일 때도 그게 가장 궁금하고 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점집을 찾아가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제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용하다는 무속인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력하면 합격해. 네,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하고 며칠 뒤 한 특강에서 이금희 아나운서를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님, 제가 아나운서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은주 씨,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세진 아나운서랑 빌 게이츠요. 그분들은 과연 지금 은주 씨 나이에 자신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어찌 됐든 노력을 하고 점을 찍으니까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이 되고 결국에는 불투명한 꿈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난 거겠죠. 일단은 점부터 찍으세요. 네, 그날 이후로 이 점을 찍자라는 말은 제 아나운서 준비 기간 내내 저를 붙들어준 한마디가 됐습니다. 요즘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만나는 수많은 친구들도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해옵니다. 선생님, 제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당장 제 자신이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일단은 오늘은 당장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에는 전혀 아나운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친구들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 외모, 표정의 눈빛, 자세마저도 점점 더 아나운서답게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 진짜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과 10년 전 이금희 아나운서의 조언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점을 찍자.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장 크고 정말 선명한 점 함께 찍을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당장 오늘부터 지키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차싸 인뽀. 안녕하십니까? 박은주입니다. 앞서 뉴스는 아나운싱의 꽃이자 아나운서의 기본 업무라고 했습니다. 거의 90%의 방송사들이 아나운서 공채 1차에서 뉴스만 봅니다. 하지만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장르 또한 이 뉴스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달라서가 정답입니다. 자, MC, DJ, 내레이션은 평소 우리말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어떤가요? 안녕,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이렇게 어미를 자주 올리는 평소의 말과는 달리 정부가 뭐뭐 했고 뭐뭐라고 말했으며 뭐뭐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평조, 하강조, 평평하게 가다 내리고 기본 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말과 가장 먼 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낯설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 15회의 초급 과정 중에 무려 뉴스 리딩을 11번 다룰 것입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뉴스 집중 연습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함께 해주세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스 이론부터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뉴스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소리내서 읽기부터 할까요? 절대 아니죠. 일단 묵독을 통해서 뉴스 내용 전체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장음인 단어를 찾으라고 했죠. 세 번째로 이제 뉴스를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포즈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포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숨을 쉬는 큰 포즈, 그리고 숨을 쉬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막기 위한 의미상의 작은 포즈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후에는 본인이 자주 오독하는 단어 혹은 강조어를 표시하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의 다음 부분을 보시죠. 뉴스 리딩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첫째, 장음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또 장음이란 모음을 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음인 단어 환자를 발음할 때는 환자 이렇게 발음해야지 환자 이렇게 자음인 받침 니은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승조만 써서는 안 되죠. 뉴스를 뉴스답게 만드는 것 바로 평조와 하강조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의 뉴스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고를 보세요. 국제 유가가 이틀째 하락했다. 제목이 바로 이 뉴스 전체의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장음을 찾으면 되겠네요. 첫 줄에 하락이 보입니다. 반대말인 상승 역시 장음이죠. 다음 줄에 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한자어를 쓰는 단어는 장단음 여부도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우, 한미, 한반도 역시 장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예측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래가 보이죠? 또 현물이 있습니다. 숫자 장음이 보이네요. 40센트, 2, 4, 5가 장음입니다. 64센트 할 때 4가 또 있고요. 다음 줄에 선물 시장, 그리고 밑에 줄에 하락, 거래소 또 반복이 됐고요. 2달러 22센트, 29센트, 숫자 장음 2, 마지막으로 거래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한 줄씩 보도록 하죠. 첫 줄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첫 줄의 주어부터 국제유가가 이렇게 내려버리면 상당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짧은 첫 줄의 주어는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등락을 거듭했던 국제유가가 이렇게 주어가 길 때는 첫 문장의 주어라고 할지라도 내리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자, 다음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고 제가 상승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종결어미를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내리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뭐뭐라고 밝혔습니다. 뭐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결어미라고 해서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내리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은 이렇게 상승줄을 쓰면 이 뉴스가 매우 긴박하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YTN 같은 보도 채널의 앵커들은 상승줄을 아주 자주 종결어미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긴급 속보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렇게 올릴 때 시청자들이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 어떨 때 이 상승줄에 종결어미 쓰면 좋을까요? 바로 이 문장처럼 첫 줄에 그 문장이 짧을 때, 그리고 특별히 어떤 핵심을 담은 간결한 문장일 때는 올리는 것이 훨씬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보시죠.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첫 줄의 주어를 우리가 국제유가가 하고 올렸어요. 그럼 두 번째 줄도 한국석유공사는 이렇게 올릴까요? 좋지 않습니다. 앞서 올렸으면 두 번째 줄은 한국석유공사는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는, 여기 는이 있죠. 그리고 또 주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두 개가 연달아 있을 때는 반드시 첫 주어 뒤에서 잠깐 쉬어주셔야 의미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공사는 잠깐 쉬시고 어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루 전보다 1배럴에 1달러 40센트 떨어진, 자, 1 발음을 주의하세요. 1배럴 31분 이런 소리 아니라고 했죠. 입에 힘을 빼시고요. 1배럴에 1달러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켜보면요. 1 이렇게 발음하는 학생들은 낮추라고 해도 본인 딴에는 낮췄는데
여전히 일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것이 말이 아니라 남의 귀에 들린 말이 진짜 내가 할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딴에는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남의 귀에 높게 들린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낮추셔야 됩니다. 1배럴, 1달러 정도로 낮추셔야 남의 귀에도 낮게 하는구나 라고 들린다는 거 기억하세요. 1배럴에 1달러 40센트 떨어진 101달러 64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101달러 64센트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종가인 거죠. 그래서 키워드 앞에서는 여러분 잠깐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말이 정말 강조가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퀴즈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중요한 정답을 발표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정답은 만리장성입니다. 이러나요? 아니죠. 정답은 만리장성입니다. 이렇게 쉬었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키워드가 정말로 살아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자친구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오빠 나 할 말 있어. 이러면 남자친구가 귀를 쫑긋 세워줄까요? 아니죠. 오빠 나 할 말 있어. 이러면 남자친구 정말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키워드 앞에서는 반드시 잠깐의 포즈를 주세요.